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로 신혼 같은 생활을 즐겼던 3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대학에서 만나 쭉 연애하다가 그대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 반대가 심해서 헤어졌다 다시 만나길 반복하다 보니 결국 저희 부모님이 져주셔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반대가 심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런 반대는 연애 때도 계속됐었는데 사실 저희 아버진 소도시에서 식품 사업을 오래 하셨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제 결혼에 기대가 더 컸어요. 누가 이 집의 큰 사이가 될지 지켜보는 눈이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사위 될 사람 집안을 따지거나 학벌을 보는 건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본인 직업이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는 하셨어요. 근데 그땐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년째 백수였기에 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못마땅해 하셨고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버지 부름으로 집으로 가서 일을 배웠는데 일부러 아버지는 절 남편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집으로 부른 것 같았죠. 그리고 여기 와서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했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하니 남편이 먼저 이별을 고하더라고요. 하기야 그때 남편은 취직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저희 사이도 점점 악화가 되었고 지칠 대로 지친 저희는 이별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때 남편과 헤어지고 아버지의 소개로 선도 몇 번 봤는데 솔직히 남편만큼 끌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원래는 남편이 취직에 성공하면 당장 아버지한테 남편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런 남편이 원망스럽기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술 기운의 남편이 잠깐 절 보러 왔다가 그 모습을 아버지에게 들키게 되었고 그날로 아버지는 저희 둘의 관계를 인정해 주었어요. 물론 울며 겨자 먹기로 인정을 해주신 거였지만요. 결혼 후 남편은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기로 했는데 그토록 아버지가 피하려고 했던 가족 사업을 결국 하게 되었죠. 그것 때문에 남편은 저희 아버지에게 늘 주눅이 들어 저희 가족 볼 면목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 반대였어요. 그래도 시댁에 눈치 안 보고 조금은 떳떳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저희 시댁은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저희 결혼할 때도 뭘 보태주지 못했어요. 가뜩이나 시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 보니 시댁에선 매달 시어머니한테 들어가는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이랑 결혼 비용까지 다 부담했고 좀 더 여유 있는 집안이 하면 된다고 하였어요. 비싸게 얻은 남편이 되었는데 그 여파는 계속 이어져 결혼 후에도 거의 친정 식구들 위주로 맞추며 살았어요. 시댁보단 친정과 더 가깝게 지냈는데 시댁에서도 저희에게 한 번을 먼저 오라소리 하지 않더라고요. 돈이 무섭긴 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시댁 얘기 꺼내기 전에 제가 먼저 가자고 하여 시부모님을 뵙고 왔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성격이 참하시고 무던하셔서 저한테도 늘 잘해주셨어요. 남편이 취업 준비에 한창일 때도 싫은 소리 한 번을 한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거의 지방으로 일을 하러 다니시는데 지방에 세워지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늘 집엔 시어머니와 아가씨만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지 한 20년 정도 되어 누워서만 생활을 하시는데 비록 몸은 불편하시지만 인지는 좋으셨어요. 그리고 저보다 2살 어린 아가씨는 아직까지 취직을 못해 매달 용돈을 저희 남편이 보내주곤 했죠.
뭐 그거야 제가 남편 취업을 걱정했던 것처럼 남편도 본인 여동생이 걱정돼 챙겨주는 거니 알아도 모른 척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시누이를 보고 있노라면 굉장히 현실감이 없는 꿈만 큰 사람 같았어요. 남편 말로는 신우가 워낙 끼가 넘쳐나 가수, 뮤지컬 배우, 리포터 등등 방송 관련된 일을 조금씩은 발을 담그어 봤다는데 얘기 들어보면 정말 쬐끔씩 발을 담그어 놓았던 수준이더라고요. 문제라면 끈기 있게 끝까지 하지 못한 거였죠. 그래서 그런가 3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방송계 지망생이란 말만 10년을 쓰며 지낸 그야말로 백수였어요. 아르바이트 하나도 안 하고 연기학원이며 보컬학원 다니기 바빴고 집안이 어려워서 소속사도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간단 불만만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신우가 이번에 찾은 꿈은 유튜버라네요. 하루가 멀다 하고 꿈이 바뀌는 어린이를 보는 기분 같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이런 본인 딸 걱정이 많았고 뭐라고 하고 싶어도 워낙 말이 안 통하는 신우이다 보니 거의 포기를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항상 집에 있으면서도 시어머니의 수발을 하나도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혼자 시댁에 간 적이 있었는데 집에 가니 시아버님은 안 계셨고 신우랑 시어머니 둘이 있었어요. 근데 온 집안이 역할 정도로 쾌쾌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냄새냐고 하니 신우가 태연하게 그럽니다. 아, 엄마 또 쌌나 보네. 하루에도 몇 번씩 싸는 거야. 가서 엄마 기저귀 좀 갈아줘요. 언니가 며느리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보니 어제 저녁부터 기저귀를 한 번도 못 갈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대체 아가씨는 뭐 하고 있었냐고 하니 저것이 뭐 내 말을 듣기나 하냐. 원래 말을 안 듣는데 저 새아가 정말로 미안한데 나 기저귀 좀 갈아줄 수 있니? 살이 아주 따가워서 죽을 것 같아서. 저는 한 번도 기저귀를 갈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걸 저희 애기도 아닌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게 됐으니 나 몰라 하는 신우를 한번 쓱 쳐다보며 서툰 손으로 기저귀를 갈게 되었어요. 글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속이 메스꺼웠지만 정말 꾹꾹 참으며 뒤처리까지 다 해드렸네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창피하다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도 신우는 신경도 안 쓰며 거울을 보고 춤 연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당신이 신우한테 따끔히 말 좀 해보라고 했지만 철부지 신우 때문에 남편도 한숨이 더 늘어갔어요. 자기네 집에선 자기 여동생이 아주 십자가 같은 존재라며 짐이라고 하며 저한테 못 볼 꼴을 보여준 것 같아 미안하다고 안절부절했어요. 남편은 늘 가족을 책임져 왔고 오랫동안 그런 책임을 져왔으니 남편의 지쳤을 마음이 이해가 가서 차마 신우 용돈 주는 거 그만 주라는 소리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얄미운 신우가 꼭 제가 갈 때마다 시어머니 기저귀 심부름을 시키더군요. 마치 제가 오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오면은 언니가 저보다 엄마 기저귀 가는 거 잘하니까 오늘도 부탁해요. 전 학원 가봐야 돼서 하며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언제 갈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모습이 상당히 처참했어요. 물론 저도 며느리로서 아픈 시어머니 수발 드는 건 전혀 불만이 없는데 제가 화나는 건 신우의 태도였죠. 본인이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으면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걸 하기 싫고 못하겠으면 도움 주시는 분을 고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신우가 싫다고 했대네요.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남을 어떻게 집에 들이냐며 그 사람이 집에 와서 뭘 할지 어떻게 아냐고 했대요.
그래서 저도 참다 신우에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연락을 했어요. 아가씨, 어머님 기저귀는 미리미리 좀 갈아드리세요. 오늘도 봤는데 어머님 상태 너무 심했어요. 참,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엄마 좀 돌보는 거 가지고 그거 하기 싫어서 저한테 하라고 따지려고 전화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다 언니 발밑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말이 그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어머님 돌보는 거 싫다고 그랬어요? 같이 사는 아가씨가 어머님을 잘 못 돌보고 그냥 방치해두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방치도 죄라면 죄예요. 제 쓴소리에 아무런 대꾸 없이 가만히 듣고 있던 아가씨가 곧이어 훌쩍거리며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요. 언니도 20년 넘게 아픈 사람 병간호 해봐요. 사람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같이 피폐해지는지 알아요? 내 생기 넘치는 기운을 아픈 엄마가 다 앗아가는 것 같다고요. 아빠는 맨날 지방 가서 집에도 없고 엄마 기저귀 같은 건 엄마가 오빠한테 창피하다고 시키지도 않고 내 20대 시절 엄마한테 다 바쳤다고요. 아가씨는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한 번에 터뜨리듯 서러웠던 본인의 세월 이야기들을 내뱉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아가씨의 고충도 이해가 갔고 그동안 왜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시댁에 굳은 일이 있으면 거의 다 나서서 했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드렸어요. 남편도 저의 이런 효심에 엄청 고마워했고 늘 제게 미안해했는데 그걸 보답이라도 하듯 저희 아버지 회사 일을 정말 온몸 바쳐 다 했어요. 남편은 집에 일찍 들어오면 밤 10시였고 매일을 밤 12시, 1시에 들어오며 일을 했죠. 그걸 알게 된 저희 아버지도 상당히 뿌듯해 하셨고 이런 남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내 남편이 아버지한테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요. 한 번은 남편이 난 당신도 당신이지만 장인어른을 만난 게 정말 큰 복인 것 같아. 장인어른은 진짜 내 롤모델이고 내가 본받아야 될 분이야. 나도 그런 장인어른처럼 되고 싶어. 남들이 몰았던 남편은 아버지를 통해 얻고 배우는 것에 늘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런 면 때문에 아버지도 점점 남편을 사위 이상으로 생각하며 챙겨주셨죠.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느닷없이 신우가 찾아왔어요. 또 무슨 부탁을 하러 왔나 싶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학원비가 밀리면 오고 오디션 기회가 왔는데 돈이 없으면 오고 그랬어요. 한 번은 아파서 무슨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수술비를 보냈다가 그게 거짓말인 걸 알곤 또 한 번 집이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 매번 호되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돈 안 주겠다고 해도 신우는 그때뿐이지 철이 하나도 안 드는 것 같았어요. 저도 하도 질려서 이젠 더 이상 돈 문제로 신우이와 얽히기 싫었는데 얄미운 신우이란 표현이 딱 맞게 신우는 매번 만날 때마다 언니는 부자라서 좋겠다. 오늘도 좋은 가방 들고 왔네요. 안 쓰는 가방 있으면 좀 주세요. 하는데 철이 없다고 하지만 또 돈 빌릴 때는 거짓말하는 걸 보면 영악한 면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멀리서 온 거니까 밥은 먹여야 될 것 같아 식당에 같이 갔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맛있게 드세요, 아가씨. 네, 언니. 우리 새언니가 최고라니까. 이렇게 만난 것도 사주고. 진짜 우리 오빠는 장가 잘 갔어. 근데 이거 포장해서 엄마랑 아빠도 갖다 주고 싶다. 오늘 아빠도 집에 온다는데. 언니,
우리 집은 맨날 나물에 밥만 먹어요. 그럼 이따가 갈 때 한 3인분 포장해서 가요. 그리고 가서 꼭 어머님, 아버님 드려야 돼요. 아, 언니는 뭐 맨날 내가 거짓말만 하는 줄 알아요? 저 이래봬도 효녀예요, 효녀. 내가 잘 돼서 우리 집 먹여 살릴 거예요. 언니, 그건 그렇고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릴 콘텐츠 한번 들어보실래요? 야, 그 얘긴 나중에 해. 맨날 시덥지 않게 하겠다는 소리만 몇 번이나 했냐? 네가 뭐 하나 제대로 하냐? 이번엔 진짜로 진지하거든? 아, 언니, 제가 뭐 할 거냐면요. 그만하라고 했지. 조용히 밥만 먹고 빨리 집에 가. 평소답지 않게 남편은 더 날카롭게 나리셔선 화를 막 내더라고요. 자기 하나로도 부족해 동생까지 와서 패기치는 상황이 너무 싫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신우는 남편의 눈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할 말만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얼굴은 좀 되잖아요? 그래서 먹방 하려고요. 먹는 것도 잘 먹는 편이고 유튜브 제작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나같이 이쁘장한 사람이 먹방에서 올리면 바로 빵 하고 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밥 시킬 돈이 없어요. 대놓고 저희 앞에서 스튜디오 대관비와 식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나 돈 때문에 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들을 것도 없다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아가씨, 저희 아가씨한테 이제 돈 못 줘요. 그러니까 돈 얘기하려고 하는 거면 꺼내지도 마세요. 아휴, 언니, 저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온 김에 콘텐츠 2개 정도 만들고 가려고 해서 그래요. 식당 다니면서 먹고 여행하는 영상을 찍으려고요. 아, 그냥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요즘 어떻게 사는지 얘기해 준 건데 언니 또 저 무시하신다. 아무튼 신우는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데도 재주가 있었죠. 이틀만 찍고 갈 거라고 하는데 묵을 때는 알아놨냐고 하니 그냥 PC방에서 쪽잠을 자거나 24시간 하는 카페 같은 데 가서 있을 거라는데 그 말을 듣곤 또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틀만 재우기로 했어요. 몇백만 원 달라고 하며 눌러 앉을 걱정에 비해선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죠. 신우는 연신 고맙다며 자기가 꼭 유튜브로 성공해서 언니한테 빚진 거 다 갚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신우한테 나는 괜찮으니까 아가씨 앞가림 먼저 하라고 했네요. 남편은 끝까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뭐 친구도 집에 오면 자고 가라고 하는데 가족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겠냐고 했어요. 어차피 이틀만인데 어려울 것도 없다고 했죠. 아가씨도 집에선 잠만 자고 낮에는 계속 밖에 돌아다닐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가씨는 저희 친정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에 묵게 됐죠. 저희 부모님도 이런 아가씨를 밝게 맞아주었고 엄마는 공들여서 저녁까지 차려주며 잘 쉬다 가라고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돼 아침을 쩝쩝거리며 먹던 신우가 남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더라고요. 오빠, 나는 여기 주변에 뭐 있는지 모르니까 오늘 4시까지 이것 좀 다 준비해주라. 내가 새언니를 시킬 순 없잖아. 이건 또 뭔데? 아니, 이 많은 걸 다 먹겠다고? 아, 그래. 그렇게 먹어야 인기 끈데. 잘 먹는 사람들은 라면 20봉씩도 먹는데 나도 그렇게 먹어야지. 남편이 받아든 종이엔 대게에 회에 전복에 매운탕까지 있었고 무슨 디저트로는 떡볶이, 치킨, 아이스크림이 써져 있었어요. 아니 누가 봐도 상당히 많은 양이었지만 신우는 귀엽고 이 많은 걸 다 먹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준비해도 모자를 파내 출근하는 남편을 시키니
저희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남편을 배려해 주었어요. 아, 박서방, 한 이틀 정도 쉬면서 사돈 처녀 일 좀 도와주고 그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뭔가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정신 상태가 올바르게 박힌 거야. 장인어른 안 그러셔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동생 가고 나면 또 집중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제 편은 사돈어른밖에 없어요. 확실히 사업하시는 분이라 마인드 자체가 다르세요. 여기까지 온 김에 열심히 찍고 가겠습니다, 사돈어른. 저희 엄마도 촬영에 방해가 될까 친구를 만나러 나가셨고 결국 아버지의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신우가 먹어야 되는 음식을 하루 종일 준비해줬어요. 회센터에 가서 음식을 사다 나르고 배달 오면 풀어서 갖다 주고 했는데 신우는 남의 집이니 자기가 살림을 마음대로 만질 수가 없다며 조신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뭐 스탠드 좀 갖다 달라, 번호 좀 갖다 달라 입으로만 시키더라고요. 남편도 얼굴을 찌푸리며 저보고 그냥 하지 말고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저는 방에 들어갔어요. 제가 사라지자 남편은 또 신우를 무섭게 혼내며 언쟁을 벌이더군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저희가 사다 준 음식은 남긴 게 더 많았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신우의 일을 알고 연락한 것 같았죠. 혹시 청아 니네 집에 가 있는 건 아니지? 어제 전화해보니까 이것이 받지도 않고 그냥 계속 끊어버려서 설마 했는데 니네 집에 있는 거니? 그렇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전화상으로도 안절부절하며 너랑 사돈 어른들한테까지 민폐를 끼쳐 어쩌냐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몸만 성치 않았어도 그 기집애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내려올 텐데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한탄까지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말까지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그러게 자식 교육 좀 잘 시키지 그러셨냐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어차피 남는 방에서 있다가 가는 거니까 너무 맘 쓰지 마시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루 이틀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올라가면서 보름 정도 있다가 올 거라고 했는데 보름 동안 어떻게 걔랑 있으려고. 내가 아주 면목 없어 눈앞이 캄캄해 죽겠다. 그 말을 듣곤 또 신우가 거짓말을 했구나 싶어 신우에게 가서 여기서 보름이나 있을 작정이냐고 했어요. 그 보름을 우리 집에서 있을 심상이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오빠랑 나랑 둘이서만 사는 집도 아니고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집인데 양심이란 게 있으면 내일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쐐기를 박았어요. 안 그래도 저희 남편은 늘 아버지 눈치를 보는데 거기에 동생까지 와 있으니 밥 먹는 내내 고개를 한번 못 들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신우는 그런 자기 오빠 모습도 모르고 보름이나 있을 생각이었나 싶어 아주 괘씸했어요. 그런데 결국 신우는 저 모르게 저희 집에 더 있을 작전을 풀었더라고요. 남편 말론 제가 저녁 약속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왔을 때 신우가 아버지한테 먼저 선수를 쳤대요. 아버지 회사 홍보하는 자료를 찍어주겠다며 며칠만 더 있다가 가도 되겠냐고 했다는데 워낙 통 큰 아버지는 그러라고 했고 남편도 저희 아버지 말이라면 법이라 생각하고 토도 못 다는 사람이라 아무런 제지를 못했다고 하더군요. 서열을 알아차린 신우는 꼬리를 치는 강아지처럼 아버지에게 갖은 아부를 떨었고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니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굳히셨더라고요. 우리 회사도 요즘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지. 그런 영상 자료 있으면 투자자나 사람들한테 홍보할 때
보여주기도 하고 좋지 않겠냐?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는 나서라. 아니, 아버지, 신우가 영상 쪽 전공한 것도 아니고, 신우 뭘 볼 게 있다고 그런 걸 맡기세요. 차라리 그런 거 찍는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낫죠. 너는 내가 바본 줄 아냐? 사돈 처녀가 그동안 자기가 만들었었던 영상들 다 보여주면서 나보고 선택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한 거야. 그날 이후로 신우는 저희 아버지를 등에 업고 점점 더 가관으로 행동을 하더군요. 자기 손으론 속옷도 안 빨아입고 화장실에 덩그러니 놔둔 걸 저희 엄마가 민망스러워 챙겨놨다가 빨아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저런 동생을 둔 남편이 부모님에게 욕을 먹을까봐 조금만 참자 했는데 점점 도를 지나치는 신우를 보니 화가 났어요. 그날도 신우는 새벽에 방에서 뭔가를 쩝쩝거리며 먹고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는데 그러는 통에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잠깐 밖에 나왔는데 컴퓨터가 있는 서재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이 시간까지 누가 있나 싶어 문을 열려고 하던 찰나 소근거리는 신우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난 바깥 사돈이 좋아. 나이 먹은 게 어때? 그 말에 다리가 떨려왔어요. 설마 저 안에 아버지랑 신우가 같이 있는 건가 싶었고 몸이 돌처럼 굳어 신우의 말을 계속 듣게 되었죠. 근데 다행히 신우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 양반이 날 좋아한다니까? 오빠도 그랬어.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자기 장인어른만 공략하라고. 보니까 그 노인네 건물도 많은 것 같던데? 아유, 당연하지, 엄마. 엄마라는 소리에 설마 시모랑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뒤이어. 엄마, 우리 그것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산다니까. 그래서 오빠도 일부러 나한테 엄청 화내는 연기하고 있어. 오빠 연기 겁나 잘해. 뭐 나야 힘들긴 하지만 우리 가족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괜찮아, 엄마. 근데 있지, 새언니 쟤는 아프지도 않다고 오빠가 그러더라. 뭐 쟤는 독을 타먹여도 안 죽을 것 같다고. 그 통화 내용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저 말이 지금 단순히 신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신우를 포함해 시모와 시부 그리고 남편까지 싹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패로요. 신우는 그저 앞잡이일 뿐 그 뒤에는 남편이란 엄청난 인물이 있었다니 그 배신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격이었고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제 아버지한테 기가 죽어 사는 게 안쓰러워 그 길을 좀 살려주겠다고 제 월급의 10%는 시댁에 보냈고 한 달에 2-번씩은 혼자 내려가 시어머니를 챙겨주곤 했어요. 근데 남편이란 놈은 저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연기까지 하며 저를 언제 해칠까 고민을 했던 거 아니냐고요. 거기에 지 동생까지 끌어들여 이딴 짓을 했다는 게 이제와 생각하니 다 짜여진 판이었구나 싶어 섬뜩했어요. 그럼 여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일한다는 말도 아버지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말도 다 뒤통수를 치기 위한 말들이었던 거네요. 돈에 눈이 멀어 독이 있으면 저를 먹이고 싶다는 말까지 한 남편이 죽일 듯 용서가 안 됐고 저는 다음날 남편에게 가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물론 저도 머리를 쓴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제발 신우를 보내달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연히 들어줄 거라 믿는다고 했죠. 그리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남편이 깁스한 신우를 부추기며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집안 사람들 이렇게까지 해서 빌붙으려고 하는 의지에 입이 벌어지더군요. 정아가 아버님 회사 홍보 영상 촬영하다가 다친 모양이야. 다리가 부러졌대. 그래서 뼈 붙을 때까진 시간이 좀 걸린다는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청아는 당장 못 내려갈 것 같아.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저한테 역정을 내시며 아니 사돈 처녀가 우리 회사 건 영상 찍다가 다쳤는데 네가 뭔데 내 허락도 없이 내려가라고 했냐? 갈수록 이 인간들의 쇼는 더 발전이 됐고 이런 식으로 우리 부모님까지 세뇌시킬 작정이구나 싶더라고요. 저 또한 아무런 증거 없이 아버지에게 들이밀었다간 질투에 눈이 먼 시세 많은 여자가 될까봐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안 좋은 머리로 어떻게 해야 증거를 잡을까 고민하니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신우가 영상 편집한다고 쓰는 저희 집 컴퓨터에 녹음과 녹화가 되는 프로그램을 깔아놔 24시간 켜놓는 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남편이 잠든 사이에 남편 핸드폰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거는 거였어요. 둘 중 뭐 하나라도 제발 걸려라 하는 마음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드디어 기회를 잡았어요. 마침 남편이 회식을 하고 골아 떨어져 자길래 남편 핸드폰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숨소리만 내며 시어머니가 먼저 말해주길 기다렸고 저는 그 장면을 다 촬영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단순히 녹음만 해놓으면 시어머니가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발뺌을 할지도 모르니 촬영을 한 거였죠. 역시나 제 의도대로 시어머니는 먼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창남아. 왜? 일이 잘 안 돼? 아휴, 아무튼 있는 년이 더하다니까. 창남아,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건물은 하나 받고 나와야지. 그리고 엄마가 늘 하는 말 잊지 마. 네 장인한테 절대로 욕심 많아 보이게 굴면 안 돼. 잘 보여야 된다고. 알았지?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었고 집으로 들어간 남편 머리맡에 핸드폰을 두었죠. 다음날 저는 모른 척하며 아니 자기 어제 술 많이 마셨나 봐. 계속 누구한테 전화를 걸던데. 나도 잠결이라 웅얼거리는 소리만 들어서 하니 남편은 곧바로 통화 내역을 확인한 후 자기가 엄마한테 썼다며 시모한테 전화를 걸어 어제 술 마시고 술김에 전화를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증거 하나는 모았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는데 신우가 저희 아버지를 꿰고 있다는 증거가 가장 필요했어요. 저는 수시로 서재방에 가서 컴퓨터 녹화 프로그램을 열어 확인해 보았는데 하루 종일 놀고 먹고 하는 신우는 영상을 만들지도 않다 보니 그 방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찰나 저희 아버지가 신우한테 영상에 대해 묻더라고요. 내일 모레 회사 임원들에게는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데 거의 다 완성이 됐냐고요. 그러니 신우는 또 거짓말을 하며 거의 다 됐다고 내일 모레까지 완성본을 보여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발등에 불 떨어진 신우는 곧바로 서재방으로 들어가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이면 이제 저 컴퓨터로 뭘 했는지부터 누구와 대화를 했는지까지 전부 다 녹화가 되어 있겠죠. 다음 날 밤을 꼴딱 샌 신우는 늘어지게 자고 있었고 저는 서재방으로 들어가 제가 깔아놓은 녹화 프로그램부터 봤어요. 다행히 녹화는 잘 되어 있었고 저는 그걸 다운받아 장작 9시간이 넘게 녹화된 영상을 단 1분 1초도 넘겨보지 않고 봤어요. 신우는 아주 지 세상인 것 마냥 시모와 저희 집안에 대해 통화를 했고 지가 영상을 만들다가 안 되니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것들까지 전부 다 녹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몰랐다가 녹화된 영상을 보고 알았는데 신우 그 간사한 불려우가 저희 아버지한테 영상 제작비라는 명목으로 돈도 300만 원이나 뜯어갔더라고요. 너무 열이 받았고 대체 어떻게 사람을 홀렸을까 싶었네요. 그래도 일단은 이 사악한 시댁 식구들의 본 모습이 다 밝혀졌으니
저도 이걸 한 번에 밝히리라 생각을 했어요. 영상 제작하는 곳에선 신우에게 이틀 정도 걸리니 그때까진 받아볼 수 있게 한다고 하였고, 저도 그 시간에 맞춰 똑같이 영상 제작에 들어갔어요. 제가 제작한 건 뭐냐면요. 시모가 남편놈에게 했던 전화 내용, 그리고 신우가 시모와 함께 했던 전화 내용을 편집해 영상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 외에 더 경악할 만한 것들을 중간중간에 넣었고요.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힌다는 말, 저는 그 말 아주 철칙으로 믿게 됐어요. 이 인간들 때문에. 그리고 이틀이 지나 신우가 아주 날아갈 듯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영상 제작이 다 끝났다며 보여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 그럼 우리 다 같이 봐요. 아가씨가 얼마나 공들여 만들었는지 봐야죠. 엄마도 오시고 자기도 와. 그렇게 저는 온 가족을 한 곳에 모이게 했고, 신우에게 파일을 받아 내가 TV로 틀겠다고 한 뒤 제가 영상 제작한 파일을 틀었어요. 파일을 틀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죠. 남편에게 충고하는 말들, 건물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흘러나오자 두 남매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뒤이어 신우년이 시무랑 했던 저희 집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는 그걸 보곤 벌써 화가 머리끝까지 찬 것 같았고, 남편은 급하게 리모컨으로 TV를 끄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네 실체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 이거 끈다고 뭐가 달라지니? 니네 엄마 말대로 있는 년이 더 독한 거야. 너 이럴 때 아니야. 지금 당장이라도 네 동생 년하고 같이 무릎 꿇고 개처럼 빌어야 돼. 쥐뿔도 없는 주제 남의 거 먹으려는 수작을 부려? 주는 거나 잘 받아먹지. 머리 쓰니까 탈이 나는 거야, 이 무식한 인간들아. 그러니 남편놈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를 데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돈에 눈이 멀어 가족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라고요. 치사한 놈, 지는 끝까지 개입을 안 했다며 연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놈의 얘기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남편놈과 신우를 개차반으로 끌어내 쫓았어요. 이 집에서 네 힘으로 네 돈으로 산 건 아무것도 없으니 빈몸으로 나가라면서 신발도 신기지 않고 내보냈죠. 그제서야 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내가 네 말을 안 믿어줬으면 혼자서 이런 일까지 벌였냐고. 본인도 귀신에 홀린 듯 전 남매한테 홀린 것 같다며 본인의 뺨을 서너 번 치시더라고요. 딸만 셋인 아버지는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그만큼 충격도 크신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도 제게 네가 우리 집을 구했다며 이제라도 저런 것들인 걸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눈물을 보이시는 엄마를 보니 되려 제가 더 죄송스러웠어요. 처음에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했는데 제가 무릅쓰고 한 거였잖아요. 그때 부모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도, 이런 상처도, 제 이혼도 없을 텐데 결국 제가 병 주고 약을 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해심 많은 저희 엄마는 그래도 괜찮다며 더 큰 상황이 오지 않게 네가 막은 거 아니냐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쫓겨난 남편은 다음 날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와 죽을 죄를 졌다며 빌었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집 앞에서 매일같이 와서 다 같이 애원을 했어요. 며칠간 계속되는 남편놈의 행동에 저희 가족은 경찰을 불러 두 번 다시 발도 못 들이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봐 남편놈을 혼인 파탄의 제공자로 소송 준비를 했고 위자료까지 다 청구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이 일단은 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기에 남편놈과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죠. 만약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저 더러운 속내를 조금이라도 더 늦게 알았더라면 재산 분할로 저 집안 사람들 배만 채워줄 뻔했어요. 그렇게 저는 완벽한 증거로 소송에서 깔끔하게 이기게 되었고, 지금은 이혼한 지 2년차 되어가는 돌싱이고 현재는 아버지 사업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밑으로 있는 2명의 여동생들이 유학 생활을 마치고 결혼을 하려고 한국에 왔는데 동생들 짝이 될 사람도 제가 아주 매의 눈으로 지켜보려고 해요. 저와 같은 실수, 저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요. 돈에 눈이 먼 인간을 사랑인 줄 알고 살았던 제 지난날이 원망스럽긴 하지만 더 긴 시간이 흐르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며 돌이켜보니 지옥이었던 결혼 생활을 두서없이 써내려가 보았습니다. 후회 가득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